일단 우리가 실습을 바로 해야 되니까 실습할 수 있는 화면을 지금 저처럼 이렇게 실습할 수 있는 화면을 옆에다가 한 곳에 띄워두고, 그리고 강의 자료를 강의 자료는 여러분들 굳이 없어도 되겠지만 어쨌든 강의 자료를 띄워두고 이런 식으로 어 이와 같이 준비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습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사실 많은 내용을 우리가 하진 않았는데 VI 에디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음. 자, 그래서 VI 에디트로 새로운 파일을 열고, 자, 그리고 저장하고, 또 우리가 저장할 수 있고, 새로운 파일을, 새로운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 자, 그리고 특정한 파일들을 이렇게 그 커스를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을 어떤 이 특정한 여러분들 작업할 디렉토리로 이렇게 복사하는 명령어들도 오늘 좀 배우긴 할 건데, 이렇게 복사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cp라는 명령으로 복사를 해보고, 그리고 이 해당하는 파일을 vi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오픈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여기 커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vi 에디트는 기본적으로 명령 모드와 입력 모드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입력 모드가 아닌 경우 대부분은 명령 모드에서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글자를 입력을 하고 싶을 때는 입력 모드로 전환된다. 입력 모드로 전환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쭉 한번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명령 모드로 전환하려면은 이 소문자 i나 a,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입력 모드가 실행되고, 입력 모드에서 명령 모드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ES 키를 누르면 입력 모드로 명령 실행 모드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결국은. 그리고 커스를 하나씩 옮길 수도 있고 한 단어씩 이렇게 옮길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한 단어씩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W 또는 B를 하면 단어 단위로 뒤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문자 W와 대문자 B는 어떤 특수기호 상관없이 공백을 기준으로 앞으로 그리고 뒤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특수기호하고 상관없이. 네. 오케이. 그리고 VIS는 어떤 특정한 행에 맨 앞으로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서 맨 앞으로 가고 싶다. 숫자 0, 맨 뒤로 가고 싶다. 이렇게 달러 이렇게 입력을 하면 맨 앞으로 가거나 맨 뒤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 해봤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잘라내기와 복사하기, 붙여넣기도 VIS는 되죠. 그래서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편집할 때 엄청 편해요. 편집할 때 아주 편하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달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아주 중요한 조작들이 조금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자, 어떤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그 명령어를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명령어를 예를 들어서 하나 지웠어요. X를 하면 이렇게 지워지죠. X를 이렇게 쭉 지웠어요. 자, 그 지운 행위를 취소하고 싶다. 그러니까 영어로 언두하고 싶다. 그러면 U를 누르면 이렇게 지워진 게 다시 취소가 되죠. 명령어가. 자, 그런데 내가 취소한 내용을 다시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컨트롤 R을 누르면 다시 그 명령어가
했던 내용이 실행된다. 그 내용이 실행된다. 그래서 언두와 리드라고 하는데 U와 컨트롤 플러스 R. 자, 언두와 리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언두와 리드를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명령어를 이 VI 에디트를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더라도 이런 것들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언두와 리드 명령어로. 자, 그리고 이제 이 VI 에디터 안에서 어떤 특정한 그 문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특정한 문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문자가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내가 특정한 문자를 한번 찾아볼 때 예를 들어서 파일이 꽤 길어요. 엄청 길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특정한 문자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정한 문자를 찾고 싶다. 찾고 싶을 때는 이제 슬래시를 누르고 슬래시 누르고 예를 들어서 Sunday SUN을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SUN. 자, 그리고 엔터 치니까 찾아졌죠. 그리고 next n을 누르면 다음에 있는 키워드를 이렇게 하나씩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은 다음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run을 한번 찾아볼까요? run. 자, 그러면 슬래시하고 run 누르면 run을 찾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소문자 n next를 누르면 다음에 찾은 run을 그 단어를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검색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오케이, 이것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검색을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run을 찾고 n next 누르면 다음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래쪽 다음 방향으로 여기 찾고 여기 하나 찾고 여기 하나 찾고 여기 이렇게 찾죠. 그래서 어때요? 다음 방향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런을 찾고 위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물음표 런하고 next 하면 위로 이제 올라가요. 찾는 키워드를 위로 찾고 아래로 찾고 이제 그 차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슬래시 하고 문자열을 찾고 또는 물음표에서 문자열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어떤 문자를 찾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키워드 그 명령어가 하나 더 있어요. 아주 중요한 명령어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어쨌든 키워드를 입력을 했어요. 뭔가 잔뜩 입력했어요. 입력을 했는데 뭔가 잘못 입력했어요. 뭔가 잘못 입력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뭘 할까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day를 여기 이제 예시대로 그대로 따라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day를 펜으로 글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이 안에 day라는 키워드를 여기 나와 있듯이 day를 펜으로 글자를 다 바꿔볼게요. 안에 있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바꾸면 바꾸기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라인이 몇 라인 안 되지만 파일이 상당히 길어지면 찾기가 힘들 거예요. 자, 바꿔볼게요. 자, 이럴 때는 콜론 하고 %s. 자,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지 일단 한번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볼게요. 슬러시 다시 a 다시 슬래시하고 펜 슬래시하고 g 하고 엔터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러면 이 원래 day라고 되어 있던 얘가 펜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펜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이렇게 한꺼번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자,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명령어가 리눅스 그 VIDT에서는 아주 자주 쓸 거고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반드시 이 %s는 반드시 줘야 되고, 그래서 콜론 %s 슬래시하고, 자, 바꾸고 싶은 문자 슬래시 바꿀 문자 슬래시 G. G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글로벌,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이 파일 전체를 다. 자, 이렇게 하면 이 글자가, 이 문자로 바뀌어 버린다. 치환된다. 이 안에서.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볼 수 있도록 지금 한번 해볼까요? 바로 지금 바로 여러분들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 봅시다.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혹시 이제 어, 이 파일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야 될 파일이 나는 아직 못 들어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아까 어디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을 어디서 하고 있냐 하면 보통 대부분 접속을 하면 이 홈 밑에 자기 자신의 계정, 자기 자신의 아이디에 있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어지고, 자, 거기에서 특정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드세요. mkdir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램 또는 리눅스 시스템 이렇게 임의의 디렉토리를 하나 만드세요. 나는 mkdir 리눅스 시스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lsp 그리고 cdlsp 하고, 자, 여기서 copy tc cron 탭. 자, 이 tc cron 탭이라는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여러분들 일단은 잘 몰라도 괜찮다. 그 파일을 복사를 해올 거예요. 자, 이 copy가 복사라는 명령어고, 여기에서 원본을 이게 이제 소스 원본이고, 여기다가 점을 한번 찍어 볼까요? 점 찍고 end 그리고 ls. 자, 그리고 ls 치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피해 주세요. 이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에 카피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vi로 프론트 탭을 파일을 열고, 방금 우리가 실습했던 이 상태에서 콜론 %s 슬래시 day 슬래시 pen 슬래시 g 하면 이 글자가 순식간에 day가 pen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오케이. 자, 이거 실습을 지금 아마 했을 거고,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보면 VEdit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수 있도록 훈련을 좀 해야겠죠. 연습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VEdit의 그 도움말 같은 게 좀 있어요. 도움말. 자, 이 도움말은 vim tut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저장 공간이 없다는데 늘릴 방법이 있나요? 늘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 기존 파일들을 지울 수 있는 파일들 일단 좀 지워보세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마운트를 해서 새로 마운트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해 봅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vim tute라는 명령어로 음, 자, vim tute라는 명령어로 이 VIM을, 그러니까 VI죠. VI 편집기 사용 설명서 같은 뭔가 그런 게 이게 아주 잘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쭉, 그 필요한 내용들을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보고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VI 에디트의 전체적인 물론 이 명령어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명령어들을 이렇게 이제 좀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명령어들을 적절히 잘 보면 VI 에디트를 편집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잘 살펴보고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VI 에디트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이제 컴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많이 할 컴파일을 쭉 이제 많이 해볼 건데, 컴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컴파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소스 코드 하나 만들고, 어, 소스 코드를 하나 만들고, 이 소스 코드를 어떻게 해요? 컴파일을 할 거예요. 근데 리눅스 환경에서 컴파일 하는지는 아마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아마, 물론 뭐 아는 친구들은 알 건데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컴파일을 하고 나면 여기, 오브젝트, 그러니까 기계어로 번역되고, 그리고 링크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든 컴파일 기계어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만들어 놓은 컴파일을 두 개 합칠 거예요. 링크 과정을 통해서 합치고, 그래서 이 합치면은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 실행 파일의 이름은 보통 특정한 이름을 주지 않으면 a.out이라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 자, 오케이. 이렇게 음. 그래서 여기 있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두 개 합쳐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큰 파일을 지금 나랑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해볼 거고, 자, 큰 파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코드, 이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건데 어디서 만들어 볼 거냐면, 자, 방금 여러분들이 지금 접속한 디렉토리, 특정한 디렉토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mkdir에서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 그 디렉토리 안에 들어와서 디렉토리 안에 들어와서 hello.c 하나 볼게요. 자, vi 우리가 배웠으니까 vi로 include stdio 자, printf 자, hello world 자, 리튼에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고 저장을 어떻게 하면 되죠? WP 오면 저장할 수 있죠. 자, 이렇게까지 빨리 만들어 보세요. 지금 실습을. 음. 자, 오케이. 자, 다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자, 다 만들었으면, 다 만들었으면 이제 얘를 컴파일을 할 건데, 리눅스가 제공하는 컴파일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리눅스가 제공하는 컴파일러. 근데 이제 이 컴파일러는, 그 무료예요, 무료이고, 이 컴파일러 이름은 GCC라는 컴파일러예요, GCC. GCC는 줄임말로 GNU Compiler Collection 줄임말이고 그러니까 컴파일러 집합인 거죠. 컴파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아둔 거예요. 근데 GNU는 어떻게 보면 그 단체 이름이에요. 단체 이름. 그리고 보니까 경상국립대학교 이 지금 줄임말하고 똑같은데 음. 이 GNU는 소프트웨어를 오픈 소스를 주장하는 그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뜻이고 어쨌든 오픈 소스 형태로 만든 컴파일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컴파일러는 혹시나 여러분들 컴파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컴파일러를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자,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 리눅스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는 다 GCC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GCC하고 Enter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no info file 뭐 이상한 이런 명령어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오케이. 음.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어, 그런데 여기에서 명령어가 없다, 명령어가 없다라는 그런 뭔가 문구가 나오면, 메시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sudo apt install gcc 명령을 이용해서 gcc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해야 된다. 자, 오케이. 설치가 될 것이고, 설치가 되고 나면 이 컴파일을 할 건데, 컴파일러의 옵션이 조금 있어요. 컴파일러 옵션.
자, 컴파일러 옵션은 이제 뭐, 여러분 보면 뭐 GCC, 그러니까 컴파일, 우리가 사용할 거는 GCC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옵션들이 좀 있어요. 이제 마이너스 C, 마이너스 O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컴파일러 옵션이에요. 옵션. 자, 마이너스 C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실행 파일은 만들지 않고 컴파일만 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오브젝트라고 얘기해요. 오브젝트 코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계어 코드예요. 기계어 코드. 기계어 코드, 기계어 코드. 기계어 코드만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행 파일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옵션에 따라서 실행 파일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차차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옵션이 뭐라고 그랬죠?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거라고 그랬죠, 옵션이. 자, 그래서 cc -o hello hello.c 하면 이렇게 엔터 한번 쳐볼까요? 자, 지금 따라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서 따라서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컴파일이라는 게 이제 컴파일이 된 거죠. 컴파일이 됐어요. 어, 자, 리눅스에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현재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이 현재 디렉토리에 생성됐는지 안 됐는지, 현재 디렉토리의 목록을 볼 수 있는 명령어가 ls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ls. 자, 이 ls라는 명령을 치니까 hello라는 어때요? 파일이 하나 생성됐죠. 자, 이 파일은 실행 파일이에요. 실행 파일. 자, 그런데 이제 아까 gcc하고 그냥 hello.c 이렇게 한번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옵션을 안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글자가 조금 잘 보이죠? 옵션을 안 주면은 음, 자, 옵션을 안 주고 이렇게 컴파일하면 오케이. 이 파일을 컴파일 해주세요. 실행 파일을 컴파일 해주는데 근데 그때 이 출력 결과물은 a.out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행 파일은 어떤 걸 지정할지 우리가 지정 안 해주면 a.out이라는 이렇게 실행 파일 하나 만들어져요. 결국은 얘를 이렇게 컴파일하면 얘가 이제 실행 파일이 돼요. 오케이, 실행 파일이 됩니다. 자, 그럼 실행 파일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시켜 볼 건데, 자, 실행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점 슬래시. 자, 점 슬래시라는 얘기는 현재 위치라는 뜻이에요. 현재 위치. 왜 이게 현재 위치인지 좀 이따 봅시다. 그리고 헬로라는 아까 그 실행 파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헬로하고 엔터 한번 쳐볼까요? 자, 오타가 좀 있네요. 음. 자, 그래서 컴파일하고, 자, 여기 보는 것처럼 헬로우라고 실행을 해도 되고, 여기 a.out이라는 파일, a.out도 실행 파일이라고 그랬죠. 이 실행 파일로도 실행을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a.out이라는 파일을 실행을 해보니까, 헬로 월드라는 게 이렇게 출력이 된다. 출력이 된다. 그래서, 어, 아주 기본적으로 시어나에서는 컴파일하는 방법이 지금 보는 것처럼 gcc-o hello라는 이름으로 실행 파일을 만들 건데
이 hello.c라는 애를 컴파일 시켜서 번역시켜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행 파일을 만들었어요. 자, 실행 파일을 만들고 그 실행 파일을 이렇게 실행하는 법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 실행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뭐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크게 문제는 없죠. 무리 없죠. 자,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실습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실행돼서 출력이 된다. 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일단 조금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 부분은 일단은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컴파일 과정은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컴파일 과정을 거치는데, 어, 시어너 소스 파일이 있고, 그래서 전처리, 그러니까 컴파일 하기 전에 실제로 전처리라는 것을 한다. 전처리라는 것을 하고,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죠. 준비 과정을 하고, 실제로 컴파일해서, 어, 이 어셈블리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기계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얘를 링크를 통해서, LN이 이제 링크예요. 링크를 통해서 실행 파일, 최종 실행 파일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 자, 이 부분은 뭐,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쭉 그림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합시다. 자,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지금 3주차, 그러니까 실제로는 4주차이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중간에 추석도 좀 껴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진도가 약간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리눅스 명령어를 오늘 거의 다 좀 많이 살펴보고, 다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좀 살펴보고,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런 시스템 활용, 몇 가지, 그, 기본적인 명령어들, 리눅스에서 제공해주는 명령어와 정규식이라는 것들을 좀 배우고, 그리고 4주차 때 리눅스 관련된 실습을 좀 하고, 그리고 포인트와 메모리 구조를 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시스템 프로그래밍 실습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리눅스나 이런 부분들도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하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학습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내용은, 자, 이제, 쉘이라는 걸 조금 배워볼게요. 쉘이라는 내용을 좀 배워봅시다. 어, 자, 이 강의 자료는 그 강의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참고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강의 자료실에 보면 이 저작권이 좀 있는 강의 자료이니까 여러분들이 외부에 공유가 안 되도록 좀 유의를 좀 해주세요. 리눅스 명령어, 이제 우리는 이제 리눅스 이제 명령어를 이렇게 계속 입력하고 주고받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고. 근데 리눅스 명령어를 주고받을 때 어디에다가 명령을 우리가 입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리눅스는 쉘이라는 곳에 명령어를 입력해요. 쉘. 그러니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쉘의 프롬프트에 명령어를 입력한다. 프롬프트라는 것은 이것 또는 그 달러 표시 또는 샵 표시 뒤에 있는 부분을 뒤에다가 입력한다는 뜻이고, 이 프롬프트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이만큼을 우리는 음, 그 프롬프트라고 얘기한다. 프롬프트. 잠깐만요. 음, 자,
자,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터미널을 자, 리눅스를 설치했으면 리눅스 터미널을 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자, 혹시 리눅스 터미널을 아직 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리눅스 터미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실행하는 부분을 아직 열지 못했다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채팅창을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쉘에다가 명령어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뭐라고 그랬죠? 이만큼이 프롬프트. 자, 프롬프트이고 이 이렇게 썼어요. 프롬프트이고 이 프롬프트에다가 우리가 명령을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명령을 입력해 볼게요. 데이트라고 입력을 해 볼까요? 데이트. 자, 데이트는 이제 날짜예요, 날짜. 한마디로 지금 현재 날짜를 우리한테 출력해 주거나 또는 우리가 날짜를 입력할 수도 있는, 수정할 수도 있는 그런 명령어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데이트하고 그냥 이렇게 치면 현재 날짜를 이렇게 알려주는 명령어다. 자, 그러니까 현재 22년 9월 26일 월요일 오늘 시간을 이렇게 알려주죠. 자, 이렇게 명령어로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지금, 그리고, 자, 또 다른 명령어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에코하고, 헬로, 이와 같은 명령어도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이 echo라는 명령어 다음에 있는 이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명령어예요. 자, 지금 쭉 나오는 명령어들은 내가 좀 가능하면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실습이 지금 안 된 친구들은 반드시 수업 마치고 반드시 실습을 좀 따라서 여러분들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어, 자, 그리고 이제 쉘과 명령어라는 부분을 좀 볼 건데 기본적으로 명령어들은 아주 많아요. 아주 많고 우리가 그 명령어들 다 확인해 볼 건 아니지만 몇몇 명령어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명, 그,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 예를 들어서 ABC 이런 명령어들은 기존에 명령어가 없어요. 그래서 명령어가 없으면은 명령어가 없다고 이렇게 알려준다. ABC 이렇게 명령어가 없습니다. 명령어가 없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알려준다. 명령어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알려준다. 자, 어, 자, 그래서 쉘의 역할을 한번 좀 볼게요. 쉘의 역할. 쉘의 역할. 자, 그래서 쉘은, 어, 뭐냐면 어떤 명령어를 외부에서 입력받고 그 입력받은 내용을 리눅스한테 실행해 주세요라고 요청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이 순서를 한번 볼게요. 이 순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자, 맨 처음 키보드로부터 첫 번째 절차, 키보드로부터 어떤 문자열을, 그러니까 명령어를 입력받는 거죠. 문자열을 입력받고, 그리고 데이트라는 명령어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발견한 명령어가 있으면 명령어를 실행시킨다. 그리고 이 실행시킨 명령어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화면에 표시한다. 이 절차대로 명령을 실행을 해요. 명령을 실행한다. 그래서, 자, 리눅스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명령어가 결국은 여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곳에, 명령어는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게 리눅스 커널이 하나, 리눅스 커널은 이제 실제 운영 체제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하드디스크도 있고, CPU도 있고, 메모리 같은 게 있어요. 어, 자, 오케이. 자, 여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쉘은 이 사이에 존재한다. 이 사이에. 여기에,
여기에 이제 쉘이 존재한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합시다. 자, 그래서 명령어를 입력을 받고 이 명령어를 어디에다가 리눅스 커널에다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전달해주면 어떻게 해요? 리눅스 커널이 내부적으로 실행하겠죠. 실행할 때 필요한 하드웨어를 리눅스 커널이 사용하고 다 끝내면 어떻게 된다? 다시 돌려준다. 어떤 내용을 돌려준다? 명령어 실행의 결과를 돌려준다. 자, 이와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명령어를 받고 그리고 쉘이 받아서 리눅스 커널한테 주고 커널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내용을 실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결과를 화면에다가 이렇게 뿌려준다. 화면에 출력해준다. 이런 절차를 통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문자 예를 들어서 데이트라는 명령어가 있었죠. 날짜를 출력해주는 명령어. 얘를 키보드로부터 입력받고 엔터를 누르고 그리고 리눅스에는 사용자가 커널을 직접 조작할 수 없죠. 없기 때문에 그 직접 조작하는 대신에 누가 조작을 도와준다? 쉘이 조작을 도와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행 창구 있다고 얘기했죠. 이제 고객이 있고 여기에 은행 창구 직원이 있죠. 그리고 은행 안에는 이렇게 금고가 달러가 저장되어 있죠. 자, 이 은행 창구에 보면 이 창구가 그 유리로 이제 칸막이가 쳐져 있죠. 뭐 유리가 됐든 뭐든 칸막이가 있을 거예요. 얘를 여러분들은 쉘이라고 보면 돼요. 쉘. 그래서 이 쉘을 통해서 은행 직원과 여러분들 간에 대화를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명령어로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쉘한테 명령어로 날리면, 그러니까 명령어를 내리면 쉘은 리눅스 커널한테 부탁해요. 그리고 리눅스 커널은 여기에 있는 CPU나 하드디스크나 또는 메모리와 같은 한마디로 얘는 이제 돈이죠, 돈, 자원이죠. 금고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돈 주고 산 거니까 우리들이. 자, 이 자원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다시 고객한테 명령어가 있는 곳에 돌려주는 일을 한다. 자, 이거하고 비슷하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쉘은 이 은행 창구 직원이 있는 그 은행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쉘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쉘은 커널의 인터페이스에 해당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가 결국은 뭔가를 조작하기 위한 그 레이어 하나의 경계선이죠.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사용자가 있으면 그 사용자는 이 리눅스 커널한테 뭔가 명령을 입력하면 그 리눅스 커널이 바로 이 리눅스 커널한테 바로 명령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뭐다? 그때 이렇게 한번 씌워져 있죠. 더 씌워져 있죠. 더 씌워진 얘를 뭐라고 부른다? 쉘이라고 부른다. 쉘. 그래서 쉘은 리눅스 커널과 명령어를 주고받고 그리고 결과를 끝나면 사용자한테 그 결과를 알려주는 이와 같은 구조이다. 오케이. 자, 쉘은 영어 사전적인 의미로 뭘까요? 뭐 조개 껍질이라는 뜻도 있고 뭔가 이렇게 뭔가 겉을 싸고 있는 껍질 같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리눅스 커널을 이렇게 겉을 싸고 있는 그라고 보면 된다. 오케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쉘하고 굳이 여기 보면 이제 쉘하고 여기 안에 커널하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쉘하고 린스 커널은 결국 아주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따로 분리해서
분리해서 보통 우리가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보통 만든다. 음. 자, 오케이.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철학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프로그램에 많은 기능을 넣지 않는 것이 기본 리눅스의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듯이 여기 봤듯이 자 리눅스 커널이 있고 그리고 쉘 각각의 역할을 이렇게 모으지 않고 한 기능마다 이렇게 좀 따로따로 떼놓는 그런 과정 보통 설계를 해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하고 쉘은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이 프롬프트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그래서 이 프롬프트라는 게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프롬프트. 프롬프트는 명령어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그 입력을 받는 곳이다. 자, 우리 코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터미널을 열면 이제 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만큼 통째로를 다 뭐라고 부른다? 이만큼 통째로를 프롬프트라고 얘기해요. 프롬프트라고 얘기하고 물론 프롬프트는 이 사용자 이름과 사용자 이름과 호스트 사용자 이름과 호스트 이름으로 뭐 좀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만큼이 하나의 프롬프트이고 그래서 프롬프트 뒤에다가 사용자가 명령을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얘는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입력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잠깐만. 프롬프트가 넘어가 버렸네. 자, 그래서 프롬프트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달러로 보통 표시를 많이 해요. 달러로. 자, 그런데 자, 여기도 보면 달러가 되어 있죠.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죠. 모두 다 달러로 되어 있죠. 자, 프롬프트는 이렇게 달러 표시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샵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 표시는 일반 사용자 권한이고 샵 표시는 루터 권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샵 표시 권한으로는 안 하는 게 좋다. 작업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달러로만 되어 있는 이 표시대가 그 일반적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는 달러, 슈퍼 사용자는 루트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넘어가고, 오케이. 이 부분도, 넘어가도, 이 부분만 잠깐 볼게요. 그래서, 리눅스는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리눅스 커널과 대화를 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대화형으로 리눅스 커널과 사용자가 대화할 수 있고 또는 쉘 스크립트 형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ls, pw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근데 어떤 내가 해야 될 내용들을 미리 이 쉘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이렇게 정의를 해둘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해두면은 이 정의된 내용을 한 번에 실행하면 한 번에 그냥 실행이 바로 되는 거죠. 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아주 유사한데 그래서 대화형 조작과 쉘 스크립트 방법으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쉘에다가 뭔가를 입력하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보면 쉘 스크립트 방식을 이용을 할 건데 일단 초반에는 우리가 대화형 조작 방식 한마디로 여기서 명령을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하는 이 방법으로 계속 일단 진행을 할 거다. 오케이. 자,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잠깐만요. 자, 그리고 이제 쉘 스크립트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쉘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작업 능률이 향상되고, 그리고 작업 능률이 향상되고 어떤 실수를 할 소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왜냐하면 한번 검증된 코드를 바로 또 실행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어, 그래서 쉘 스크립트의 장점들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